절벽 아래의 가족편. 그 가족을 처음 본 사람은 모두 같은 말을 했다. 정말 완벽한 가족 같아요. 반듯한 미소, 다정한 손길, 잘 맞춰 입은 옷들. 사진 속 그들은 언제나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행복해 보였다. 그러나 그 완벽함이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기묘하게 느껴지던 사람들이 있었다. 마을에 새로 이사 온 뒤 그들은 아이 6명을 키우고 있었다. 엄마는 늘 사랑을 강조했고 아빠는 조용하지만 상냥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하지만 이웃들은 종종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 밤늦게 창문에 비친 작은 그림자, 아이들이 서로를 꼭 붙잡고 서 있는 모습, 그리고 짧고 빠르게 이어지는 속삭임. 마치 누군가 들을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처럼.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가 새벽을 깨웠다. 문 앞에는 마르고 겁먹은 얼굴의 소년이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구겨진 종이가 쥐어져 있었다. 제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종이에는 우린 굶고 있어요 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부모가 급히 와 소년을 데리고 가며 말했다. 아이들이 상상력이 풍부해서 그래요. 죄송해요. 부부의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눈동자는 웃고 있지 않았다. 학교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이어졌다. 아이들 대부분이 갑자기 결석했고 가끔 나타난다 해도 항상 축 처진 어깨로 선생님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선생님 한 명이 상담을 제안하자 엄마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가정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게요. 그 말 뒤로 아이들은 또 사라졌다. 그 와중에 SNS에는 여전히 여행 사진과 웃는 얼굴이 올라왔다. 바다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는 아이들, 캠핑장에서 즐겁게 팔짱 낀 부모와 자녀들. 하지만 유독 하나의 막내 소녀만은 매번 같은 표정이었다. 입술은 억지로 올려있지만 눈은 항상 카메라와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를 경계하듯 비극의 날은 평범하게 시작되었다. 아침 일찍 그들의 SUV가 집 앞에서 시동을 걸었다. 이웃은 그 순간 들려온 이상한 소리를 기억한다. 어린아이의 짧은 비명 혹은 숨이 막히는 듯한 소리. 그러나 차는 천천히 출발했고 더 이상 아무도 그 가족을 다시 보지 못했다. 며칠 뒤 절벽 아래에서 차량 잔해가 발견됐다. 차는 그대로 추락한 듯 보였지만 현장을 조사한 형사는 즉시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브레이크 자국이 없었다. 속도는 끝까지 밝혀 있었다. 아이들 중 5명은 차 안에서 발견되었고 막내 소녀 하나만은 실종이었다. 형사들은 처음엔 바다에 휩쓸려 갔을 것이라 결론 내렸지만 이상하게도 그 아이의 흔적은 어느 방향에서도 나오지 않았다. 수사가 진행되자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다. 이 가족은 여러 주에서 학대 의혹으로 신고당했고 학교는 무단 결석이 반복된다고 보고했으며 아이들은 누군가에게 몰래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부모는 매번 우린 행복한 가정입니다 라는 미소로 모든 의심을 덮어버렸다. 그리고 그 미소를 사람들은 믿었다. 믿고 싶었기 때문이다. 결정적인 단서는 차량 블랙박스에서 나왔다. 영상은 없었고 음성만 있었다. 시동을 걸기 전 누군가 울먹이며 제발이라 말한 희미한 음성. 그리고 엄마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 괜찮아. 이제 곧 끝날 거야. 그 다음엔 가속 페달이 바닥까지 밟히는 소리와 짧은 정적만 남았다. 모두가 부모의 충동적 선택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형사는 한 가지 사실을 보고 멈칫했다. 추락한 차량의 뒷좌석 문에는 안에서만 열 수 있는 어린이 안전잠금 장치가 해제돼 있었다. 누군가 탈출하려 했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단 하나 남은 의문. 막내 소녀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몇 주 뒤 경찰은 SNS에 남겨진 그 가족의 사진들을 다시 정밀 분석했다. 그중 마지막으로 올라온 사진 한 장에서 형사는 섬뜩한 디테일을 발견했다. 막내 소녀의 손목에 흐릿하게 찍힌 보라색 멍. 그리고 사진 속 그녀의 눈동자가 부모가 아니라 카메라 뒤쪽에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형사는 그 순간 깨달았다. 실종된 아이는 사고 당시 차에 타지 않았던 것이다. 누군가 혹은 아이 스스로가 마지막 순간에 차에서 빠져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었다.
절벽 아래 사고 현장과 멀지 않은 숲 근처에서 얼마 뒤 작은 발자국이 발견됐다. 비가 내린 지 오래되지 않아 지워지기 직전이었으며 발자국은 절벽과 반대 방향으로 이어져 있었다. 아이의 것으로 추정되는 작은 신발 자국, 그리고 그 자국의 마지막 지점에는 찰흙과 진흙을 뒤섞어 만든 듯한 조그만 피규어 하나가 있었다. 아이들이 집에서 몰래 장난감처럼 만들던 작은 것. 그것은 울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피규어의 얼굴은 부모가 아닌 누군가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피규어 뒤에는 흙으로 써 내려간 짧은 문장이 있었다. 흑빛 빗물에 거의 지워진 글씨. 형사는 무릎을 꿇고 그 문장을 읽었다. 저는 아직 그들을 보고 있어요. 그 문장이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 도망쳤다는 뜻일까? 아니면 아직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의미일까? 형사는 문장을 읽으며 등골이 서늘해졌다. 부모가 아닌 그들, 그리고 아이가 바라보고 있던 방향. 모든 단서는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누군가 이 가족의 몰락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공식 기록에는 지금도 막내 소녀는 실종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형사들은 알고 있었다. 그 아이는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 무언가를 피하려고 도망친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남긴 마지막 문장은 지금도 형사들의 머릿속에 남아 메아리치고 있다. 저는 아직 그들을 보고 있어요. 그 아이가 말한 그들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부모였을까? 아니면 이 비극 전체를 바라보고 있었던 또 다른 존재였을까? 사건은 끝났지만 그 문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